잠깐 누워 천정을 보았습니다. 대들보가 육중하네요. 한옥 대들보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단층집인 한옥과는 달리 위층 무게를 고르게 감당하려는 듯 대들보 위에 고르게 층층으로 펴놓인 횡목이 인상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2월을 로마에 있는 까사디 교태에 머물다 왔는데요. 그래서 까사디 교태가 뭔지 또 왜 제가 거기 가 있었는지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만 또 조금 얘기 전하고 싶은, 더 특별히 전하고 싶은 곳들이 있거든요. 괴테는 1786년에서 88년까지 2년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2년이니까 거의 사는 건데요. 그 전까지 11년 동안 괴테는 작은 바이마르 궁정에서 평민으로서 어떤 또 많은 직책을 가진 2인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을 잘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지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37입니다. 40이 되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너무 절실해서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유일하게 왕에게는, 왜냐하면 국외로 가는 나라를 떠나는 거니까 그건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정말 사랑했던 슈타인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납니다. 그 이유는 떠난다고 알리면 부들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만큼 절실하게,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미복으로 괴테로서가 아니고 밀러라는 화가 이름으로 이탈리아를 갔는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 정말 제2의 탄생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괴테 자신에게 있어서만이 아니고 독일 문학사의 시기가 바뀌는 경계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질풍노독이고 슈도문드랑이고, 그 이후는 이제 고전기로 바뀌어요. 그것은 괴테가 정말 이탈리아에서 많은 작품을 보고, 특히 그리스 로마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작품도 또 달라지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괴테가 로마에서 머물렀던 집이 까사디 괴테의 집인데요. 까사디 괴테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남대문 같은 문이 있습니다. 포르타 포폴로인데 남대문 같은, 그러니까 어디서 다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특히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그 문을 거쳐 들어오는 그 문 앞에 커다란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 바로 시작되는 길에 거의 광장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우리로 치면은 남대문 지나서 태평로 초입에 있는 집에서 괴테가 살았습니다. 유명한 스페인 계단 같은 데서도 가까워요. 판테온에서도 그리 멀지는 않고, 아무튼 그 괴테가 머물렀던 그 집에서 이제 괴테가 창밖을 바라보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려졌는데, 그 집이 화가 티슈바인의 집이었거든요. 티슈바인은 화가로서 그리 나쁜 화가는 아니지만 괴테의 그림 초상화 2점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그러니까 창밖을 내다보는 괴테의 모습과 아주 잘 알려진 흰 옷을 입은 그 캄파냐의 괴테라는 비스듬히 앉은 모습의 괴테를 그렸습니다. 엄청 큰 그림인데요. 그 괴테가 머물렀던 집을 독일 정부 대단합니다. 그 집을 박물관으로 꾸몄어요. 2층은 박물관이고 괴테 전시실이고 3층은 도서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열리는데, 이 까사디 괴테는 국외에 있는 유일한 독일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 독일 분들이시고, 그 로마뿐 아니고 나폴리에서 괴테가 머물렀던 집은 또 지금 괴테 인스티튜트로 되어 있습니다. 좀 독일 정부의 참 문화재 관리 놀라운데요. 근데 왜 제가 거기를 가서 있었느냐? 도서실 안쪽에 게스트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달을 보낸 것인데요. 물론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마는 거기 가게 된 먼 원인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미 벌써 한 거의 20여 년 전인데요. 제가 한 번은 뮌헨에 한 달쯤 가 있었는데 귀국할 날을 이게 모레 귀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인데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귀한 한 달 동안 이것저것 하기는 많이 했는데 못한 게 있겠지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에 그때까지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을 안 읽은 것이어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괴테 이탈리아 여행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그 책을 손에 들고 그날 밤에 여기 써 있네요. 2003년 2월 8일 23시 37분에 뮌헨에서 로마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서 6명 타는 좁은 칸인데 조명도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 또 막 중간에 밤밤중에 티롤 산맥 지날 때는 막 술 취한 남자들이 들어와서 정신없기도 하고 뭐 이런 와중인데, 그리고 밤새 달려서 그 다음날 10시 45분에 로마 테르미니 종착역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밤새. 원서 500페이지. 500페이지가 뭐예요? 800이 넘네요. 800이 넘는 이 책을 아마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면 도저히 읽을 수 없었을 텐데 그거를 밤새 다 읽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던 거는 이번에 괴테 전집을 번역하면서 이탈리아 기행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탈리아 기행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 드디어 이 책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펴봤더니 밑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그날 밤에 밑줄 제대로 그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기회에 했었는데 그게 까사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괴테 이탈리아 기행을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책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괴테가 시칠리아에 갈 때까지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2달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는데요. 현장에서의 느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괴테가 예를 들면은 로마에 닿는 이야기를 번역하고 나면 로마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괴테가 나폴리에 가는 데까지 번역을 하면 번역을 해놓고 또 후다닥 나폴리를 갔다 오고, 또 괴테가 시칠리아를 가는 데까지 번역을 해놓으면 또 밤을 새워서 시칠리아에 다녀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본 것을 저도 따라가서 보면서 현장에서 번역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도 축복인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까사디 교회는요 건물 안에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가면은 괴테가 이탈리아에서 돌아다닌 여행기를 아주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첫 방은 도서실인데요. 괴테가 갔을 때 그 당시에 로마에는 독일 화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장서가 기반이 돼서 이루어진 작은 도서실이고요. 위층에는 많은 일반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바인이 그린 그 캄파냐의 괴테 원화는 실물보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그림인데 그거는 지금
원화가 로마에 있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타델 뮤지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화를 따라 그렸어요. 따라 그린 거를 하나 놓고 맞은편에 또 이렇게 좀 현대적인 그림도 하나 놓았는데요. 또 그 캄파냐의 괴테의 얼굴 부분만을 앤디 워홀이 만든 이 그림이 또 한 방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방은 괴테가 살았던 방이요. 괴테가 살았던 방을 재현했는데, 중요한 게 엄청난 주노상이 있습니다. 주노상은 정말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 완미의 상징이어서 괴테가 그것의 모상을 즉각 구입을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괴테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너무 커서 못 가지고 오고, 화가 그 괴테의 초상을 하나 그리기도 한 앙겔리카 카우프만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앙겔리카 카우프만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마르 괴테 하우스 거실 응접실에는 엄청난 주노상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지난번에 괴테 학회장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거 요즘으로 치면은 페라리를 거실에 들여놓은 것 같다고. 그만큼 튀는 건데, 그러나 그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의 집약된 상징 같은 거여서 그곳을 여기 들여놨고, 또 한 공간에는 다른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현대 작품들도 좀 전시가 되게끔 한 공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괴테가 로마에 있을 시절에 나왔던 책, 썼던 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시대에 다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의 또 특징은 바이마르의 괴테하우스의 특징이 정말 문들이 일렬로 쫙 있어서 이렇게 쫙 꿰있는 그런 뷰가 아주 특징인데, 그곳을 좀 살려서 이 집도 이렇게 끝없이 문이 이어지는 듯한, 심지어 그 끝에는 다시 사진을 하나 설치를 해서 더 이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만든 것도 격조가 있고, 또 이 바닥도 격조 있는 바닥을 깔고 천정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사디 괴테 안쪽들에는 커다란 야자수가 있어서 아주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간을 매우 격조 있게 꾸민 이런 집이고, 괴테가 이탈리아에서 한 일들을 차근차근 자료로서, 증거로서, 심지어 괴테는 어느 날 누구를 초대해서 식당에서 어치에 밥을 먹고 이런 모든 것을 정교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만 쓴 게 아니고요. 원래 바이마르에서 맡은 책무도 뭐 교육이나 문공을 괴테가 맡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만은, 광산도 괴테의 소관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당연히 괴테 소관이었고, 예나대학. 그다음에 중요한 게 놀랍게도 세무가 괴테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현직 사부장관을 한 셈인데, 그 아버지에서부터 물려진 대물림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지요. 이탈리아 기행도 방대한데 사실 또 이탈리아에서 쓴 일기들이 또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말씀드린 대로 지출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잘 보관 전시되어 있어서 괴테의 중요한 한 시대 전환기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카사디 괴테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이 많은데, 그 즐거웠던 일들의 원천은 아마도 행사 하나의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괴테에 관한 강연 하나쯤은 할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글쎄 관장님이 세상에 신앙 독해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제 뒷조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우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9월에 바이마르 괴테하우스를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가 하는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제가
조금 의견도 좀 냈지만은 여백서원이나 교태마을 계획을 좀 소개를 했는데 그때 함께 이야기를 하라고 초청한 분이 까사디 교태 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분도 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낭독회 예, 저는 평생 시를 썼습니다마는 발표도 잘 안 하고 더구나 시인 행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더구나 독일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 청중 앞에서 독일어로 쓰인 제 시를 읽는다는 게 그게 시를 뭐 한두 편 읽는 게 아니고 하루 저녁 행사인데요. 많이 읽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기회이나 사실 엄청 떨었었습니다. 이게 가당한 일일까 좀 우스울 수도 있고 그러고 행사를 했는데 오셨던 분들이 너무 좋으시고 다들 감사해서요. 정말 좋은 또 친분들이 생겨나서 여백에 오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오면 언제나 내 집에 와 있으라고 하는 철학 교수님도 계셨고 다음에 오면 로마 근교에 별장 있으니 써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괴테가 그 보았던 이탈리아를 책으로만 보는 저와는 달리 이탈리아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괴테가 보았던 것들을 보는 것은 정말 너무도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과 모임들이 있었고 예,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다만 괴테가 시칠리아에 간 데까지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상륙해서 시칠리아를 다니는 데까지 번역을 해서 괴테는 다시 나폴리로 로마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좀 해야 될 의무가 남았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많은 감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백에 우정이라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받은 게 많고 감사해서 저도 좀 작더라도 저도 좀 뭔가 하고 싶은 것이지요. 어떤 간절한 뜻이 있을 때는 서로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고 또 저 자신도 다른 것하고는 틀려서 이건 여행이기 때문에 본 것들을 봐야 그 번역이 제대로 될 것 같았는데 그런 기회에 있었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뭔가를 또 좀 해야 될 부담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